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약화된 소비자 상황을 근거로 지금은 주식 하락을 매수할 시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올여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구독료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바이드 창업자 리앤홍이 딥시크의 텍스트 기반 AI 모델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지적했습니다. 미국 음식 배달 업체 도어대시가 영국의 딜리버루를 36억 달러, 주당 180펜스에 인수 제안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자율주행차 규정을 전면 개정합니다. 웨이모, 테슬라, 아마존 계열 주룩스, 그리고 중국 웨라이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고급형 윈도우 PC를 대상으로 리콜 기능을 출시합니다. 테슬라가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는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 출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번 주 미국 증시는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기술 대형주 중심의 랠리에 힘입어 S&P 500 지수는 5,500선을 돌파하며 1월 이후 가장 긴 연속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S&P 500은 4.6% 상승했고 나스닥은 6.7%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2.5% 상승으로 주간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이끈 것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AI 중심 대형주들이었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9.8% 급등했고 알파벳은 클라우드 매출 성장과 AI 투자 성과를 인정받으며 1.5%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메타 역시 각각 4.3%, 2.7% 오르는 등 투자 심리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은 시장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는 타임지 인터뷰에서 중국과 실질적 합의 없이는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한편 3에서 4주 내 다수의 무역 합의 발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공식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 자체를 부인했지만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125% 고유 관세를 면제하는 등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엇갈린 신호에도 시장은 최악의 관세의 불확실성은 지나갔다는 기대감 속에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엇갈렸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여전히 2022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1991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소비는 현재까지는 지탱되고 있지만 향후 관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소비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주는 기술주 강세와 관세 우려 완화 기대감이 시장을 이끈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기술주 주도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약화된 소비자 상황을 근거로 지금은 주식 하락을 매수할 시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트넷 전략가 팀은 올해 들어 주식시장 변동성으로 미국 가계 주식 자산이 약 6조 달러 감소했다고 추산했습니다. 특히 상위 10% 가구가 미국 소비의 절반을 담당하는 만큼 부의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식 매수를 재개하기 위한 조건으로 소비 지출 회복, 연준의 명확한 금리 인하 시사, 그리고 미중 간 무역 합의를 뽑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채권, 국제 주식, 금 가격 하락 시 매수하고 미국 주식과 달러 강세 시 매도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트넷은 특히 미중 무역협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60% 이하로 관세가 인하되지 않는 한 S&P 500 매수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올여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구독료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유럽과 중남미를 중심으로 개인 요금제가 약 1유로 인상될 예정이며 미국은 지난해 7월 이미 가격을 올려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악업계는 스트리밍 요금이 인플레이션 대비 지나치게 저렴하게 유지됐다고 지적해왔고 이에 따라 스포티파이뿐 아니라 애플, 아마존, 유튜브 등도 프리미엄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일부 국가에서 이미 가격 인상을 시작했으며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음악 산업 성장률이 지난해 절반으로 둔화된 가운데 스트리밍 2.0이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조기 음원 공개, 콘서트 티켓 우선 구매 등 특별 혜택을 포함한
슈퍼 프리미엄 요금제를 준비 중이며 추가로 월 $6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추가 요금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스포티파이는 주가가 1년 새 2배 넘게 상승한 가운데 다음 주 화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드 창업자 리앤홍이 딥시크의 텍스트 기반 AI 모델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는 딥시크의 대표 모델인 아론이 느리고 환각 오류 발생이 잦으며 비용도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두는 이에 대응해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 이미지, 영상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멀티모달 모델 어니 4.5 터보와 X1 터보를 출시했습니다. 또 바이두는 기존 챗봇 구독 서비스를 철회하고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AI 칩인 쿤룬 P800을 기반으로 대규모 연산 클러스터도 구축해 향후 모델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부족 우려를 차단했습니다. 바이두의 이번 발표로 홍콩 증시에서 주가는 4% 이상 상승했으며 중국 내 AI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미국 음식 배달 업체 도어대시가 영국의 딜리버루를 $36억, 주당 180펜스에 인수 제안했습니다. 딜리버루 이사회는 해당 제안이 공식 입찰로 이어진다면 주주들에게 수용을 권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어대시는 이미 미국 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인수를 통해 영국과 유럽 도시권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딜리버루는 팬데믹 이후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로 주가가 상장가 대비 62% 하락했고 최근에는 홍콩 시장에서 철수하는 등 구조조정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거래는 규제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어대시는 5월 23일까지 공식 인수 제안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자율주행차 규정을 전면 개정합니다. 웨이모, 테슬라, 아마존 계열 주룩스, 그리고 중국 웨라이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 규정은 사람 탑승 시험, 무인 시험, 상용화 허가를 각각 단계별로 취득해야 하며 자율주행 트럭도 도로 시험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자율주행 업체는 사고 및 운행 데이터 보고와 긴급 상황 대응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아직 무인 주행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지만 웨이모는 이미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규정은 6월 9일까지 공개 의견을 받고 이후 공청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 일부 데이터 제출 의무를 완화한 것과 대조적이며 캘리포니아는 오히려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고급형 윈도우 PC를 대상으로 리콜 기능을 출시합니다. 리콜은 PC 화면을 수초마다 캡처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으로 지난해 발표 당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보안 강화를 위해 생체 인증 로그인 요구와 기본 비활성화 설정을 적용해 개선한 버전을 선보입니다. 코파일러트 플러스 PC 사용자들은 리콜과 함께 파일명을 몰라도 설명만으로 검색할 수 있는 강화된 검색 기능과 텍스트나 이미지를 기반으로 빠르게 AI 비서를 호출할 수 있는 클릭 투 도 기능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리콜은 정보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기능이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 편의성과 데이터 보호를 동시에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가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인도 법인은 2016년에 모델 3를 예약했던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환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구형 모델 3의 생산 종료에 따른 조치로 해석되며 새롭게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인도 출시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밝혀 현지 론칭이 가까워졌음을 암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인도를 방문할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과 인도 간 진행 중인 자동차 관세 인하 협상과도 맞물려 시장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인도 진출은 상위 중산층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인도 국내 제조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가 낮아지면 테슬라의 장기 전략도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테슬라는 오는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 출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약 300명의 테스트 운전자가 프로젝트 로데오 프로그램 하에 도로 주행을 진행하며 크리티컬 마일을 쌓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긴급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서, 경찰과 함께 훈련을 실시했고
일부 직원 대상으로 로보택시 전용 앱도 테스트 플라이트를 통해 배포했습니다. 내부 목표는 6월 1일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런칭은 6월 말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기 서비스는 모델 Y 차량 10에서 20대 수준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로보택시 앱은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시험 운영 중이며 지정된 지역 내에서 직원들이 무료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조작자 팀을 별도로 운영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스틴을 시작으로 연내 다른 도시로도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